안녕하세요. MTN 이슈체크입니다. 저는 나은수 기자이고요.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엔터테인먼트 소속사가 어딘지 물으면 대부분 아마 BTS, 뉴진스 등이 속해 있는 하이브를 먼저 답하실 텐데요. 근데 만약 10년 전이었다면 YG를 가장 먼저 떠올리셨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당시 10년 전에는 빅뱅, 투애니원 같은 아이돌들이 이제 YG에 속해 있었고, 또 강남스타일의 싸이도 YG였으니까요. 근데 약 10년이 지난 지금은 YG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주가만 봐도 YG가 얼마나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이브는 비교적 최근 상장하기도 했고 넘사벽이 됐으니 하이브는 빼더라도요. JYP와 YG 10년 전 주가를 보더라도 JYP는 10년 사이 주가가 한 12배 정도 올랐는데 YG는 오히려 10년 전보다도 더 주가가 낮아진 상황입니다. 10년 사이 K-팝 시장이 크게 성장했다는 걸 고려하면 사실 YG 혼자 많이 뒷걸음쳤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흔히 하이브, JYP, SM, YG를 이제 4대 기획사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시총이 조 단위를 넘지 못하는 곳도 YG 한 곳입니다. 심지어 YG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5,692억 원, 영업이익 869억 원으로 이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럼에도 주가가 10년 전보다 낮다는 건 시장에서 YG의 미래에 대해 퀘스천 마크를 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전문가들의 이제 전망도 그렇게 밝은 것 같진 않습니다. 올해 YG엔터 관련한 증권 레포트가 한 20개 정도 나왔는데 그 중에 14개가 주가를 하향 조정한 레포트였고 나머지는 그냥 중립을 유지했더라고요. 레포트들이 이제 주가를 하향 조정한 건 많은 기사에서 보셨듯 블랙핑크 재계약 이슈가 가장 크긴 할 겁니다. 실제로 20개 레포트 다 블랙핑크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근데 단순히 정말 주가가 10년 전보다 낮은 게 블랙핑크 때문일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YG 주가 하락에 대해서 더 딥하게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현재 엔터 산업 추세에서 다소 역행하는 듯 보이는 YG의 양현석 1인 체제의 복귀에 대해 한번 다뤄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 조직 유연화가 없는 YG의 멀티 레이블의 부재. 세 번째, 언론에서 말하는 블랙핑크의 400억 원 넘는 계약금이 YG 실적에 어떤 영향을 향후에 미치는 건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하면 빅뱅, 블랙핑크 같은 아티스트들이 떠오르긴 하지만 사실 이들을 있게 한 건 양현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양현석은 1996년 회사가 설립된 이후부터 2019년 승리 버닝썬 사태로 총괄 프로듀서를 사퇴하기 전까지 회사를 엄청 성장시킵니다. YG라는 사명 역시 양현석의 별명인 양군의 앞글자 이니셜에서 따온 거고요. 이 기간 동안에 빅뱅도 키우고 블랙핑크도 키우고 상장도 하고 또 영입한 싸이가 강남 스타일로 대박을 치고 승승장구를 진짜 했죠. 하이브가 없었을 때 국내 엔터 기업들 중에 YG가 시가총액 1위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버닝썬 사태 이후 양현석은 2013년 11월 총괄 프로듀서로 4년 만에 복귀를 합니다. 이제 새롭게 데뷔하는 걸그룹인 베이비몬스터와 함께 총괄 프로듀서로 복귀를 한 거죠. 베이비몬스터 이야기는 이제 조금 뒤에 다시 하도록 하고요. 그런데 양 총괄의 이 복귀가 지금 현재 엔터 산업 추세랑 약간 역행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4대 엔터라고 하면 하이브, SM, JYP, YG까지 이렇게 4곳인데 수장들이 다 떠오르잖아요. 하이브 하면 방시혁 의장, SM은 이수만 전 회장, JYP는 박진영 CCO, YG는 양현석 이렇게요. 근데 YG를 제외한 나머지 3곳은 수장 의존들을 줄이기 위해 지난 5, 6년간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SM 같은 경우에는 이수만 회장이 아예 회사를 떠났죠. 물론 경영권 분쟁 여파로 떠난 거긴 한데 분쟁이 생긴 근본적인 원인도 이수만 왕국이 돼선 안 된다, 이수만 체제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주장한 처조카인 이성수 현 CEO의 반발로 시작했던 거고요. 그래서 결국엔 SM 같은 경우에는 기존 체제에서 벗어나서 5개 제작 센터를 만들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체제를 만들면서 시스템을 구축한 상황입니다. 기존 이수만 의존 체제에서 벗어나서 여러 개 독립부서로 회사를 유연화시켰다는 거죠. 이걸 멀티 레이블 체제라고 하는데 이건 조금 뒤에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물론 수장들이 완전히 프로듀싱을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하이브 방시혁 의장은 BTS 노래는 아니지만 소속사 가수들 작곡에 조금씩 참여하기도 하고요. 물론 되게 가끔입니다. JYP도 아주 종종 작곡을 하긴 하지만 예전에 원더걸스, 2PM, 트와이스 데뷔 초기 때처럼 신인 아티스트들이 데뷔할 때 JYP를 전면에 내세우는 그런 전략은 이제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JYP 노래를 들어보면 JYP 하는 이제 그 시그니처 사운드를 못 들은 지 오래되셨을 겁니다. JYP 영향력 줄이기가 무관치 않다는 해석입니다. 이렇게 수장 중심에서 시스템 체계로 바꾸는 건 엔터 산업 자체가 크게 성장을 했기 때문인데요. 산업 자체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한 사람의 감에만 의존할 수 없는, 그리고 의존해서도 안 되는 시장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JYP나 양현석이나 다 나이가 들 텐데, 다른 산업 분야도 그러긴 하지만 연예 엔터 산업은 더더욱이 트렌드에 되게 민감한 분야이잖아요. 그런데 시시각각 바뀌는 이 트렌드를 나이가 드는 이제 한 사람한테 맡기는 건 굉장히 리스크가 커 보입니다. PPT를 보시는 것처럼 박진영 PD는 2018년에 이렇게 뭔가 시스템 체계를 바꾸는 이유에 대해서 회사 규모가 커지면서 기존 방식대로 하면 콘텐츠 제작 속도가 안 났다, 이렇게 시스템 체계로 바꾸는 게 빠르고 효율적이다 라면서 시스템, 그러니까 레이블 뭐 이런 구축하는데 이유를 밝히기도 했고요. 이게 1, 2년 전이 아니라 무려 6년 전에 JYP는 조금씩 준비를 하면서 체질을 바꾸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2024년인 지금 YG는 오히려 수장을 앞세우고 있는 거죠. 아까 베이비 몬스터를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양총갈이 직접 유튜브에 나와서 엄청 설명을 합니다. 이게 뭐 보기에 따라서는 공을 많이 들이고 있다, 책임감 있는 모습이다 라고 볼 수는 있지만, 하이브나 SM이나 JYP나 신인그룹을 소개할 때 이제 수장들이 직접 나서는 경우는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이제 4년 만에 총괄 프로듀서 복귀인데, 이 4년 사이 급변한 K-팝 트렌드를 양총괄이 잘 파악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두 번째, 신인그룹이 너무 안 나오는 것도 YG의 주가 하락에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이것도 말한 시스템의 부재와 좀 연관이 있습니다. 일주일 뒤에 이제 정식 데뷔하는 베이비 몬스터는 블랙핑크 이후 7년 만에 나오는 걸그룹인데요. 물론 중간에 남자 아이돌 그룹 한 팀이 데뷔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소속사들과 비교했을 때 되게 데뷔 그룹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시스템 부재 이야기를 했는데, JYP 사업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JYP라고 하면은 JYP라는 회사 하나에 아티스트들이 속해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회사 안에 작은 회사 개념인 레이블이라는 게 있고, 이 가수들이 각자 소속 레이블이 다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트와이스는 레이블 3에 속하고, 데이식스는 스튜디오 J 라는 레이블에 속하고, 이렇게 쪼개져 있는 거죠. 보니까 레이블이 JYP는 한 9개 정도로 쪼개져 있네요. 레이블이 왜 중요하냐면, 회사는 하나지만 작은 조직으로 각자 시스템이 독립적으로 이제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신인 데뷔를 더 자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JYP 같은 경우에는 9개 레이블, 그러니까 9개 조직이니까 이 레이블이 9년에 한 번씩 데뷔를 시켜도 JYP 입장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데뷔를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YG 같은 경우에는 블랙핑크 이후에 데뷔한 이제 그룹이 트레저, 그리고 이제 앞두고 있는 베이비 몬스터까지 이제 두 그룹인데, JYP는 같은 기간 8팀이 데뷔했습니다. 사업보고서에는 올해도 이제 한 팀 정도 더 데뷔할 수 있다고 이렇게 기재돼 있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상장 후에 소속사들을 엄청 많이 인수하거나 설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하이브는 방탄의 빅히트, 르세라핌의 소스뮤직, 뉴진스의 어도어 이렇게 등등 해가지고 11개의 레이블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데뷔하는 그룹들이 매년 계속 최소 한 그룹에서 두 그룹씩 나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인수도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레이블마다 색채들이 다른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같은 2022년에 데뷔한 어드워의 유진스 노래는 좀 더 청순하고 소녀 감성 같은 느낌이 있다면, 소스뮤직의 르세라핌은 좀 더 뭔가 이렇게 퍼포먼스가 강렬하고 색깔이 진한 음악들을 주로 하죠. 그래서 팬층도 다르고요. 과거에는 YG, JYP, SM 회사마다 음악적 색깔이 각자 뚜렷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하이브는 그냥 회사 안에 아티스트들의 색깔들이 다 다른 겁니다. 결국 사업적인 포트폴리오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티스트별로 이제 각각 다양한 팬층이 있으니 수익성 면에서도 굉장히 좋고요. 다시 YG로 돌아오면, YG 같은 경우에는 이런 멀티 레이블 체제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없는 상황입니다. 레이블이 체제로 회사가 유연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데뷔하는 그룹 빈도가 굉장히 적고 느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결국 회사 실적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고요. 신인 그룹이 많이 나오는 게 회사 차원에서 왜 중요하냐면, 물론 데뷔 그룹의 흥행도 좀 따져는 봐야겠지만, 그래도 회사 입장에선 그룹이 자주 나온다는 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기도 합니다. 어쨌든 타석에 많이 올라서야 홈런을 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거잖아요. 근데 YG 같은 경우에는 타석에 설 수 있는 신인 선수들이 적은 거죠. 이게 또 보면 신인 그룹 같은 경우에는 소속사 입장에서도 이 그룹이 흔히 대박을 치면 가져가는 목도 굉장히 많은 이런 구조입니다. 보통 신인 그룹 아티스트들의 경우 계약을 할 때 소속사가 계약금을 적게 주고 수입 분배도 소속사가 더 많이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데뷔 리스크도 있고
좋고 또 연습생으로 이제 투자한 것 뭐 이런 게 고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이브나 JYP도 꾸준하게 그룹을 데뷔시키는 것도 이런 이제 수익적인 면을 고려하는 거고, 이렇게 데뷔하는 여러 그룹 중에 한 그룹만 대박을 치면 매출이나 이익 면에서 엄청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계속 신인 그룹이 나와야 계약 만료되는 인기 아티스트들의 의존도도 낮출 수 있는 겁니다. 엔터 산업의 큰 리스크 중 하나인 빅스타 의존도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YG가 블랙핑크 데뷔시키고 굉장히 이익 면에서 좋았던 것도 이런 데뷔 초기에 맺었던 계약들이 YG 입장에서 좀 유리하게 좀 계약을 했던 거고, 이제 이익 면에서도 큰 몫을 가져갈 수 있었던 걸로 예상이 됩니다. 블랙핑크 이야기를 해서 마지막 블랙핑크 이야기를 쭉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블랙핑크 멤버가 총 4명인데 이번에 한 계약 방식이 멤버 개개인하고 계약을 한 게 아니라 블랙핑크 팀 활동만 계약을 YG랑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개인 활동에 대한 수익 분배에 대해서도 YG가 받을 수 있는 게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실적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블랙핑크는 얼마에 계약을 했느냐? 사업보고서에 보면 나옵니다. 2023년 YG 엔터테인먼트의 무형자산 변동 내용인데요. 전속계약금 취득이 411억이라고 돼 있죠. 물론 다른 아티스트 계약금도 포함이 돼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 작년에 다른 연예인들이랑 이제 계약을 하거나 기존 아티스트하고 재계약을 한 건 몇 건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떤 언론 보도에서는 없다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물론 기여도에 따라서 계약금이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멤버가 4명이니 평균적으로 멤버당 계약금이 100억 원이 넘는 거죠. 이 전속 계약금은 매년 상각을 해나갑니다. 상각이라는 이제 용어가 조금 생소하다 보니까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YG의 전속 계약금 상각 방식을 보니까 전속 계약금 기간에 따라서 상각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블랙핑크의 계약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10년을 계약을 했다고 하면 매년 40억 정도 상각이 되는 거고, 5년이면 80억으로 상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80억 곱하기 5 하면 400억 이렇게 된다는 의미고요. 상각된 비용은 매출 원가로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출 원가가 높으면 영업이익 감소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YG 빅뱅 사례를 보면 빅뱅이 2006년에 데뷔를 하고 2011년, 2015년 이렇게 두 차례 재계약을 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아티스트들도 계약 기간이 보통 이제 재계약 계약 기간이 한 4년에서 5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블랙핑크 사례를 봤을 때 평균적으로 상가액이 80억에서 10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블랙핑크가 BTS랑 거의 쌍두마차로 글로벌 아이돌인데 매년 상각하는 비용이 100억 원, 그러니까 이 본전 뽑는 게 어렵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YG의 블랙핑크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서 꽤나 이익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어떤 증권 레포트들은 85%에 달한다 이런 레포트들도 보이고요. 첫 번째는 교보증권의 올해 초 보고서인데요. 블랙핑크 계약금이 재계약 기간 동안 정해법으로 상각돼 예정된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전속계약금 기간으로 나눠서 이렇게 상각이 된다, 반영이 된다라는 의미고요. 또 블랙핑크가 올해 활동을 안 하면 올해 전망이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밑에는 KB증권이 이제 26일 내놓은 YG 레포트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4년 무형자산 상각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이 전년 대비 5.5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블랙핑크 멤버 각각하고 이제 계약을 한 게 아니니까 출연료나 광고비 같은 걸 이제 YG가 못 받는 게 반영이 된 거고, 또 수익 분배 자체도 신입 그룹과 달리 이제 소속사보다 멤버들에게 더 유리하게 계약이 맺어진 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올해 나온 20개 레포트들을 보면 다 블랙핑크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YG에서 블랙핑크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 정도로 높다는 의미겠죠. 이게 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지금 세 번째까지 다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긴 한데, 새로운 어떤 그룹의 다각화에 대한 이제 고민을 YG가 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YG 현재 시스템상 그런 구조가 구축되어 있지 않는 걸로 보이고요. 네, 오늘은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사실 이번 주제를 선정한 건 사담을 더해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YG 음악만 듣고 용돈 모아서 YG 가수들 앨범만 사고 콘서트 가고 막 이렇게 이랬던 기억 때문에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때는 정말 YG가 국내 엔터를 다 한마디로 이제 씹어먹고 있을 때인데 10년 사이에 정말 많은 게 변한 듯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다른 엔터사들은 시스템 구축에 많은 공을 들였는데 YG는 이런 점들이 진짜 정말 미비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YG가 더 열심히 해서 한 번 더 비상하는, 그리고 블랙핑크보다 더 대박치는 그런 아티스트들이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슈체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